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사교류 분석 상담에 대해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사교류 분석 상담이라는 건요, 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또 행동 패턴 같은 것들을 스스로 이해하도록 돕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삶의 진짜 주인이 되도록 돕는 걸 목표로 하죠. 아, 자율성이요. 네. 어린 시절 경험이 물론 현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요, 현재에서의 선택, 그리고 변화 가능성,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이 의사교류 분석의 주요 특징하고 장단점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일단 이 이론은요, 용어나 개념이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아, 그렇군요. 하지만 용어가 어떨 땐 약간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내담자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율성을 얻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개념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우리 성격에는 크게 세 가지 자아 상태가 있다고 보는데요. 바로 어버이자 P, 어른자 A, 그리고 어린이자 C입니다. PAC 모델이라고 부르죠. PAC요. 네, 어버이자 P는 부모님한테서 배운 가치관이나 행동 방식 같은 거예요. 비판적인 측면도 있고 또 양육적인 측면도 있고요. 아, 부모님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자 C는 말 그대로 어린 시절의 감정이나 경험들을 반영합니다. 자유로운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순응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어른 자아 A는 현재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기능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자아 상태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중요하겠네요. 혹시 오염이라는 개념도 있던데요? 아, 네. 오염은 이 자아 상태들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한 자아 상태가 다른 자아 상태를 침범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버이 자아의 어떤 편견 같은 것들이 어른 자아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금지령이라는 개념도 있던데요. 네, 금지령은 주로 부모의 어린이 자아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메시지들입니다. 뭐 하지 마라 하는 식이죠. 반대로 대항 금지령은 부모의 어버이 자아에서 나오는 뭐 해야만 한다는 식의 메시지고요. 이런 메시지들이 그럼 개인의 초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금지령 같은 것에 반응해서 생존을 위해서 내리는 결정들이 바로 초기 결정입니다. 아, 생존을 위해서요? 네, 이것이 현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주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서 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결정. 그러니까 과거의 그 결정을 다시 자각하고 새로운 더 건강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군요. 맞습니다. 과거의 결정을 인식하고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스트로크라는 개념도 있던데요. 네, 스트로크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타인에 대한 인정을 표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인정의 표현이요? 네. 긍정적인 것, 예를 들면 칭찬 같은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 비난 같은 것도 스트로크가 될 수 있어요. 또 조건 없이 주어지는 무조건적 스트로크도 있고 어떤 행동을 해야만 주어지는 조건부 스트로크도 있죠. 흥미롭네요. 부정적인 것도 스트로크라니.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스트로크 없이는 살아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인생 각본이라는 걸 만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의 결정이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삶의 계획, 그게 바로 인생 각본입니다. 무의식적인 삶의 계획이라 그럼 우리가 이 각본을 인식하고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각본을 계속 강화시키는 반복적인 행동 패턴이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이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인 교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숨겨진 동기가 있고요. 항상 예측 가능한 어떤 불쾌한 감정, 그걸 라켓 감정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느끼면서 끝나게 되는 반복적인 상호작용 패턴이에요. 아, 뭔가 계속 같은 패턴으로 안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진정한 친밀감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럼 그 라켓 감정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뭔가요? 라켓 감정은 어릴 때 진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금지되어서 대신 표현하도록 허용되었던 감정이에요.
각본에 의해서 조작된 익숙하지만 사실은 불쾌한 감정인 거죠. 아, 진짜 감정 대신에 쓰는 가짜 감정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의 구조화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6가지 방식을 말하는데요.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요? 네, 혼자 있는 폐쇄부터 시작해서 형식적인 의례, 가벼운 대화인 소일, 목표지향적인 활동, 방금 말씀드린 게임, 그리고 가장 깊은 관계인 친밀까지 6가지입니다. 이게 스트로크를 어떻게 얻는지와 관련이 깊어요. 우리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지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자아 상태들이 서로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즉 교류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교류 분석이요? 네, 크게 3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기대했던 반응이 오는 상보 교류, 예상치 못한 반응 때문에 대화가 어긋나는 교차 교류, 그리고 말과 속마음이 다른 이명 교류가 있죠. 아, 이면 교류. 겉과 속이 다른 거군요. 의사소통 문제의 많은 부분이 이 교차 교류나 이면 교류에서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 갖는 기본적인 태도, 생활 자세라는 것도 핵심 개념입니다. 4가지가 있죠. 생활 자세요? 네, 가장 건강한 자세는 나는 괜찮고 당신도 괜찮다. I'm okay, you're okay는 자세고요. 그 외 3가지 부정적인 자세들이 있습니다. 이 생활 자세가 관계 방식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군요. 나는 괜찮고 너도 괜찮다. 이게 건강한 관계의 기본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의사교류 분석 상담은 결국 내담자가 자신의 자아 상태, 교류 패턴, 게임, 각본, 생활 자세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아차리도록 돕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기에서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과정이죠. 이를 위해 상담 계약을 설정하고 구조 분석, 교류 분석, 게임 분석, 각본 분석 같은 여러 기법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오늘 의사교류 분석의 여러 핵심 개념들을 쭉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왜 특정한 생각이나 행동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나 변화할 수 있는지 그 실마리를 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